또 표면은 그 색깔도 칠하고 반짝거리는 면, 또 이렇게 거친 면으로 대비를 이룬 그런 평면이지만은 그 3차적 공간, 숨겨진 공간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파리에서 94년이네. 응? 그때쯤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. 그래서 어디에다가 작업실을 지을까 하고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. 그런데 내가 이 평창동을 제일 적합한 장소로 생각을 해가지고 1996년부터 설계도 이제 내가 하고 집을 짓고 98년 정도에 내가 여기 입주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25년 됐거든요. 내가 생각하기에 작가들이 작업하기가 서울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해서 여기를 선택했어요. 일단은 조용하고, 왜냐하면 나는 이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사람들 복잡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런 것도 싫어하고 아파트 문화라는 걸 내가 굉장히 싫어해요.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뭐를 작업을 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조용해요.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,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니까 내가 서울 도심에 있다는 생각보다는 경치 좋은 지방에 가 있는 느낌도 가끔 들 때도 있고, 여기가 서울이지만은 가끔 여기서 새 소리도 나고 뭐 청설도 오고 뭐 그런 그 시골 같은 느낌도 가끔 들거든요. 내가 좀 즐겨하는 동네예요. 아니, 파리에서 처음 왔을 때는 여기 청운동에 있었고 작업실을 대치동에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대치동 그냥 갖고 있었으면 돈이 몇 배가 불었을 텐데 왜 일로 왔냐고 하는데도 후회 없는 것이, 거기 내가 한 1, 2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 주변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, 그리고 굉장히 거기는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 피상적인 거, 너무 그 당시는 또 이미 뭐 강남의 붐이라고 해서 하나도 정리된 게 없고 너무나 들떠 있고, 너무나 좀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면 너무 천박한 그 느낌?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사나 하고 이제 일로 왔는데, 다들 지금 뭐라고 그러죠? 그때 그 작업실 갖고 있지 왜 여기 왔느냐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는데, 뭐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뭐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. 매일 산책을 해요, 강아지 데리고. 그래서 이 뒤로 가면 거기 평창 뭐 4길, 5길 뭐 이런 게 나오는데, 거길 가면 전체 서울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. 그리고 가끔 이렇게 그 절도 있고 그래요. 그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큰 도시에 이렇게 산이 있고 뭐 이런 뭐 절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렇게 곳곳이 있는 데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. 평창대는 다 좋아하지만 거기 가면 집들도 뭐 나지막한 집들이 몇 개 있고 해서 등산하는 기분으로 가끔 많이 올라가요. 저는 원래 조각가이기 때문에 이 평면 작업보다는 주로 조각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뭐 운이 좋은지 운이 나쁜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많아서,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집에서 작업하는 거는 작은 모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공장 가서 이렇게 크게 하는 작업을, 그런 프로세스를 작업을 했는데, 조각가들도 이렇게 평면 작업을 좀 해야 돼요. 이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3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그 평면 작업에다가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메탈 작업 같은 거는 잘라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가 하면, 그냥 이렇게 평면 작업은 평면이지만은 이 속에 숨겨진 공간이, 무한한 공간이 있다,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제목도 그런 제목을 많이 썼어요. 무한 공간, 숨겨진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움직이는 공간이라든가.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는 작품이 이 보여지는 그 평면이 뿐만이 아니라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, 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나타내거나, 나한테는 이게 뭐 움직이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라 끝없이 움직일 수 있고 끝없이 변할 수 있는 숨겨진 공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평면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
뭐 이런 메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, 또 다른 그 평면 작업에서는 직선적인 작업이 있지만 그 직선이 뭐 이렇게 곡선으로 변형하는 과정,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, 내가 이걸 하는 프로세스는 일단은 내가 컴퓨터 작업에서 그냥 그 평면을 그물 그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작업에서 3D를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내가 2D 평면 작업으로 픽스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요. 그래서 일단은 단지 숨겨진 3D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작업 뒤에는 3D 공간이 있는 그 파일들을 내가 갖고 있어요. 그냥 평면만 보고 평면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보다는 이게 평면이지만은 이 뒤에 무한한 공간이 있구나. 그리고 그 무한한 공간은 움직이지 않은 공간이기보다는 끝없이 연결이 되는 그 공간의 중에 일부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더 편할 것 같고, 다른 어떤 작업은 국회 작업을 할 때 그 비계라고 하죠. 비계라고 하는 그거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. 그 비계가 너무 멋있어요. 나는 이런 그 구조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너무 멋있는데, 동시에 그거를 파괴할 수 있는 작업이 뭔가 싶어서 거기다 이제 페인트를 해가지고 그림으로써 그 구조물이 파괴되는 과정을 내가 표현한 것도 있고, 그래서 내가 한 작업에 그 속에 어떤 구조라든가 공간의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. 어떨 땐 내가 이제 3D 작업을 하고 픽스를 할 때 그 평면을 내가 가져오는 작업은 화가들이 그리는 작업하고는 뭐 거의 같은 작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. 근데 내가 이제 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탈에서 하는 거는 요새는 뭐 이게 쉬워가지고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뭐 물로 자른다 해서 쉽게 잘라져요.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쉽고,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 프린트를 해서 그 프린트 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그냥 나오는 도면을 가지고 내가 이제 직접 그릴 수도 있고, 여러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요. 이제 지겨운 거야. 내가 너무 딱딱하고 이 재료 자체도 메탈을 쓰고 이 폼도 직선적이고 뭐 깔끔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너무 싫어서 이게 파괴를 하기 시작을 했고, 또 그런 파괴는 이 감성적인 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면에서도 직선하고 곡선이 섞일 때 조금 더 강한 감흥을 일으키지 않나 싶어서 두 개를 이제 섞는 작업을 지금 많이 하는데,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는 완벽하게 하려다가 너무 지겨워서 지금 두두고 있는 중이야. 밑에는 조금 여긴 뭐 좀 뭐 산 같기도 하고 좀 이걸 남겨두 볼까 하고, 그러니까 나 자신도 너무 이 딱딱한 게 너무 좀 지겹기도 해서 지금은 파괴하는 작업을, 그래서 이제야 조금 사람이 될라나. 내가 그 색깔을 굉장히 좋아해. 색깔을 많이 넣다가 이제 이 색깔도 좀 떠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여기다 사실은 여기도 뭐 노란색도 집어넣고 하다가 그냥 하얗게만 하려니까 너무 미안성인 것 같고,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메탈 그냥 가만히 있는 색깔이 제일 아름답거든. 그래서 이 복도에 있는 거는 색깔 하나도 안 칠했어요. 색이 주는 느낌. 너무 감사한 게, 나는 사람들이 다 너무 차가워서 안 어울린다고 그럴 줄 알고 나만 이렇게 차가운 걸 좋아하나 했는데 잘 어울린다니까 즐겁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로연의 무슨 르꼬르비제의 그 가구가 다 파리에서 쓰던 거예요. 불란서란 사람들도 이미 우리보다는 앞서서 현대 예술을 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현대적인 거 좋아할 것 같죠? 절대 아니야. 나 이거 메탈 이거 있는 거 보고 너무 차다고 싫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메탈이 주는 걸 사람들이 거부해. 그러니까 이게 1927년경에 르꼬르비제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앞서간 사람이라는 걸 보면 지금도 이게 차가워서 싫다 그러거든요. 근데 나는 이 차가운 게 좋은 거야. 이게 차가운 거하고 이 가죽의 부드러운 거 이게 합해진 게 너무 좋잖아. 근데 그 사람들도 차다고 싫다고 다 옛날 루이 15세기 뭐 루이 5 뭐 이럴 때 가고 쓰거든.
메탈을 이게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가우네. 내 작품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대립적인 구조에도 놓는다고 내가 반대되는 거, 예를 들면 반짝이는 면하고 거친 면, 직선적인 거하고 좀 이렇게 다른 거, 뭐 이런 대비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도 반대적인 거를 섞어놨거든요. 너무 차갑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내 내부에 이렇게 좀 야한 게 좀 있긴 있나 봐.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반짝거리는 거 그걸 좀 가끔 섞어 넣거든. 그러니까 조금 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조금 야함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요새 아주 즐겁게 저 야한 거를 지금 섞어 쓰고 있어요. 저건 내가 한 20년 전, 30년 전 사놓은 재료거든. 그거를 요새 반짝이는 거는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사놓은 거고, 그다음에 좀 덜 반짝이는 돌 같은 질감은 요새 나오는 질감. 그걸 내가 두 개를 좀 섞어서 쓰고, 다 반짝이게 할 수는 없잖아. 그래가지고. 네, 내가 설계를 해서 지금 먼지가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요층에 있어요. 요층에 있고 여기가 위가 내가 거주 공간이고, 그리고 요 밑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길이야. 평창 길.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원래 이쪽은 차고고 그 속이 내가 그 허드레 작업을 하는 작업 공간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는 그냥 어느 날 요거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누가 건드리다 보니까 물이 새.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를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이따 올라가 보면 되지만 사람들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. 마치 뭐 배 같다고.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는 궁여재축으로 물이 새서 이렇게 만든데 이게 지금 그 공간이에요. 처음에는 여기 발코니도 막 멋있게 한다고 조각을 한다 그러다 다 포기하고 그냥 직선으로 거의 30년, 25년 전, 20몇 년 전에 만든 모형 아직도 남아있네요. 먼지 쌓인 채로. 평창동이 좋은 거는 일단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요새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안전한 지역이 여기 같고요. 물론 산책할 때도 방역 지침을 하느라고 다 마스크를 쓰지만 정말 마스크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평창동인 것 같고, 이제부터는 아마 이런 세계가 계속 될 거예요. 그런 그 미래 세계를 생각하더라도 이 평창동이 가장 안전한 동네가 아닌가, 첫째. 그리고 두 번째,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항상 자연과 접하고 있으니까 뭐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, 일단 육체적으로도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조용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집념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일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.